이 남성형 연애 강의는 연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유용한 스킬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레임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하냐? 아니 대놓고 자랑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놓고 자랑하거나 대놓고 지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상대의 경계나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프레임을 통하면 상대의 의식적 비판적 사고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해지지 않은 가정으로서 실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화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가정들은 상대의 비판적 의심을 사지 않고 수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나의 어떤 높은 기준을 내세운다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것은 9가지 방법인데 이외에도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쉽게 써먹을 수 있는 9가지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9가지를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 한두 가지만 있어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방법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써먹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프레임 사용 방법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5년 전에 잘 통하던 방법과 지금 잘 통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역으로 연애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강사의 방법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강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방법은 안 알려주고 고프레임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위성만 강조하는 그런 강의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시청자를 비웃고 혼내기까지 하는 강의들이 종종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강의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기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암묵적 룰에 상대적으로 통달하기입니다. 말이 참 어렵네요.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학교면 학교, 선후배면 선후배, 또 친구면 친구, 소개팅이면 소개팅, 클럽이면 클럽, 이런 곳에는 룰이 있거든요. 헌팅이나 술자리 합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암묵적 룰을 파악하는 동안 지위가 약한 상태가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다 룰이 달라요. 사실 예의라는 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의 예의라고 한번 또 좁혀봅시다. 직장 예절, 직장 예의는 뻔할 것 같잖아요. 한국에서 직장 예의 똑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의 예의는 한국에 있는 직장의 개수만큼 미묘한 룰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사적인 얘기나 농담 같은 게 34%만큼 가능하고, 다른 직장에서는 11%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룰을 내가 먼저 숙지하고 또는 내가 정하고 익숙해지는 자가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먼저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이 룰이 당연하다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 버릇없어, 요즘 신입생 버릇없어, MZ 신입사원 버릇없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이 직장 내 룰에 굉장히 체화가 돼가지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미묘한 룰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애들 진짜 개념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 당연하다라는 태도예요. 프레임이 강한 사람은 뭐냐? 당연하다라는 태도가 강한 거예요. 연예인 노홍철 님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형님 마셔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프레임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노홍철 님처럼 되면 될까요? 되죠. 네, 자기의 세계관, 행동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나만의 특별한 행동관, 가치관을 갖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먹는다고 덱스처럼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암묵적 룰을 매너나 눈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모임에 가면 신입생은 그 안의 룰을 파악하기 위해서 닭눈 3, 닥치고 눈팅 3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임에서는 자기개발, 사생활 얘기, 농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룰이 있는 걸 내가 숙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즉흥연기의 대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즉흥연기를 배우들한테 시키면 바로 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어떤 전제가 주어져야지 연기를 할 수 있느냐, A와 B가 어떤 관계이고 누가 위고 누가 더 아래인지, 어떤 권력 관계인지를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연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누가 힘이 세고 누구한테는 이런 농담을 해도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이 모임에서의 룰에 익숙해져야 좀 더 마음 편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나 직장, 모임에 내가 고인물이다, 오래됐다, 그러면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입생에 비해서는 나는 좀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직급이 같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뭐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과장이 됐어요. 그런데 직급이 같은,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박사 따가지고 과장으로 들어왔어요. 공식적인 지위는 같아도 비공식적인 지위는 내가 고인물이 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성이 만나는 과정 중에 술자리 합석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술자리 합석 상황에 보이지 않는 룰, 암묵적 룰을 숙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고수와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현재 시대의 그 도시의 합성 문화나 룰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지, 어디까지 말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사실 이 연애 강의에서는 이 놀림 뒤에 나옵니다. 따로 이 놀림과 장난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라는 것을 그 현 시대에 맞게 던져야 돼요. 물론 만남의 개수만큼 룰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대략적 룰은 내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고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의 제목이 뭐냐면 암묵적 룰의 상대적으로 통달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모임의 룰의 박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통달하면 되냐?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이성, 그 상대보다 내가 더 그 암묵적 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술자리 합석을 제안받은 그 이성들, 상대들보다 내가 술자리 합석을 했던, 경험했던 과정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술자리 합석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험이 약 100회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남자분이 이 여자분에게 술자리 합석을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200회 이상의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보다 여유가 있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잘생기면 되고 키가 크면 되고 옷 잘 입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네, 훨씬 더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강의 뭐 듣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빼어나게 잘생기지 않은 이상 웬만큼 잘생긴 분들도 이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00번이나 200번 이런 경험은 되게 어느 세월에 이 경험치를 채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100회, 200회가 뭐예요? 뭐 1000회 막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익숙한 필드에서 경험을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선수가 아닌데요? 클럽, 뭐 길거리 헌팅, 술자리 합석, 바닷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 잘하겠어요. 초보라면 한 가지 상황만 집중적으로 파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동료 인턴들이랑 같이 결혼정보회사에 몇 군데 가입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1대1로 만나는 게 기본이지만 파티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 나갈 수가 있는데, 친구들이 파티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어땠어? 그러니까 정말 세상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없었다. 절대 다시 자기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 삼아서 이제 나가봤죠. 그랬더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5번, 6번, 7번 이렇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파티의 암묵적인 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새롭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두 번 왔다가 이거 재미없다, 어렵다 해가지고 그만둔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신참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쑥맥인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쑥맥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회차를 참여하고 그 암묵적인 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파티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결과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교회, 동아리, 북클럽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턴오버가 빠른 집단이라면 더욱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내가 암묵지에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 포함해서 다 같이 고인물이다 그러면 나에게 상대적 우위가 없는 거죠. 룰 숙지가 안 된 심참들이 공급이 자꾸 되는 그런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고인물이 되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떤 모임에 처음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인물들이 높은 생존 자원과 번식 자원을 가지지 않은 남성들에게 이 선택을 받아서 수동적 선택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죠. 뭐든지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동차 도로 연수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출퇴근 또는 등하굣길을 거기만 한 달 내내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가는 겁니다. 뭐 놀러 가지도 말고 백화점도 가지 말고 계속 출퇴근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으면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임기응변에 강해져요. 즉 지능까지 좋아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길거리 헌팅이 어려우면 길 묻기부터 100번을 해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준 책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연애 학원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쉬운 거, 일단 강남역이면 강남역 근처에서 여기 교보 빌딩이 어디 있나요? 라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지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받는 것까지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묵적 룰에 상대적으로 익숙해지기를 소개팅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 내가 소개팅을 할 때는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하는 게 되게 유리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동네를 안 가봤다, 이 가게를 안 가봤다면 주로 내가 사용할 만한 가게를 정해놓고 동성 친구라도 답사를 미리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이게 맛있다, 주로 이걸 시킨다, 인스타를 이렇게 이런 구도로 찍어서 올리면 좋다, 이런 배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또는 지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리드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동네에 대한 얘기도 미리 좀 조사해 가면 좋겠죠. 이 동네는 뭐 이러이러한 동네이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장소에 익숙하다면 이 동네에 얽힌 어떤 추억들, 대학로에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신이 어필되는 스토리를 녹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소와 관계된 나의 어필되는 스토리, 이런 것들도 제가 옛날에 권해드렸던 클리앙 연애 강좌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암묵적 룰에 통달할 수 있는 장소들은, 그런 모임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동아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활성화된 북클럽이라든지 트레바리도 있죠. 그 다음에 문톡, 이런 모임 어플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술자리 합석, 그 다음에 선수들의 집합소 클럽이 있고요. 또 길거리 헌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어플들도 있겠네요. 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필드나 어떤 방법은 현역으로 연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애 강사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필드를 떠난 사람의 말은,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말은 이제 뼈대만 잡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현역에게 배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말고요. 자, 어떤 강의를 보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찐따 같은 그런 마인드랑 행동을 고쳐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사회성부터 지금 빵점이에요 라고 막 혼내는 강의가 있습니다. 아니, 돈 내고 조롱을 당하고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잘한다는 게 그렇게 남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강사들이 말하는 그 사회성이라는 게 바로 암묵적 룰에 익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지 왜 혼을 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강사들은 강의를 통해서 돈도 벌고 자신의 어떤 나르시즘까지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다양한 곳에서 내가 암묵적 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집단에 가서 있는 게 좋을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교회에서 지위를 높이지 못했던 사람이 길거리 헌팅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못하는데 북클럽 가서 지적인 대화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내가 좀 찐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다른 그룹, 인턴이나 레지던트 때는 또 되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개그맨 정영돈 님이 어떤 프로에서는 이렇게 자꾸 견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못 펴다가도 다른 프로 나가서는 되게 잘 적응하고 되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학생 때는 되게 좀 조용조용하고 좀 순한 그런 분이었는데 레지던트 때가 돼가지고 굉장히 리더십 있고 강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학생 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자아 정체성이 레지던트 때 가서 더욱더 확립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필드를 돌다 보면 점점점 자기 암묵적 룰도 강해지고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집단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집단에서 중간 이상의 위치에서 있을 때 거기를 이제 고인물이 되시면 좋겠죠. 내가 지금 집단에서 지위도 높지 않은데 계속 고인물만 돼봤자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재능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댄스, 달리기, 뭐 악기, 노래 또는 뭐 교회,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집단에서 고인물이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방법 세 번째. 밀당을 잘하기. 그 중에서 밀기를 잘하기. 밀당이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합니다. 옛날에 김희선 님이 나오셔가지고 토크쇼에서 자기는 밀당을 뭐 요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희선 님 같은 연예인, 셀럽, 돈도 많고 예쁘시고 번식자원, 생존자원 다 만땅이신 분들도 밀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분도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밀당. 자,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먼저 내가 끊습니다. 내가 심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자야 돼서 전화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잘 때가 됐으니까 내일 다시 카톡 할까요? 스킨십도 진도를 나가다가 여기까지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팔을 밀어낸다든지 몸을 밀어낸다든지 내가 먼저 끊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트에서도 먼저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밀당의 포인트, 밀기의 포인트는 분위기가 좋을 때 끊는 거예요. 좋을 때. 자기가 끊김을 당하고 나서 막 삐졌어 하면서 티를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전화나 카톡에서도 분위기 좋고 달아올랐을 때 일찍 출근해야 되고 내가 발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할까요? 라고 끊는 거. 기분 좋을 때 분위기 탔을 때 끊는 게 밀입니다. 밀. 이미 막 대화에서 카톡하는데 진 다 빠지고 대화에서 막 도파민도 안 나는 대화하고 있는데 그때라도 미리 끊으면 좋죠. 네, 미리 끊으면 좋은데 분위기가 좋을 때 밀어내는 것, 그게 진짜 밀당입니다. 참고로 소개팅에서 밀당 하나 팁을 한번 드려볼까요? 소개팅이나 데이트에서는 열심히 땅을 합니다. 땅. 뭐 리액션도 많이 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고 질문도 많이 해주고 기분 좋을 때 헤어져야 됩니다. 아까 미래 법칙 있죠. 미래 법칙.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이제 늦었는데 들어갈까요? 미리 돼서 이제 갔어요. 집에 가서 오늘 수정씨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간단하게. 답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다음에 언제 만나요 라고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밌었다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매너상 보낸 건지 아니면 진짜 재밌어서 보낸 건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어제 데이트 잘한 거 맞나? 애프터 약속도 안 잡고 지금 연락도 없고 어떤지 모르겠네 라고 하루 종일 생각하겠죠. 내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점유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날 연락을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이랬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뭐 약속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 분은 나한테 홀딱 넘어왔어. 하루 반 또는 이틀째 밤 요럴 때 또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남성향 소개팅 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거나 요청이 많다. 그럼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밀당을 또 언제 할 수 있느냐? 공통점 찾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10기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어떨 때 행복해요? 라고 하니까 남자분이 방구가 나올 때 남들 몰래 방구를 살 꼈어요.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났어. 그러면 나도 해피하고 딴 사람도 해피하지 않냐? 이런 게 되게 나의 행복이다 라고 했어요. 남자분이 되게 좁게 행복을 얘기했잖아요. 예시긴 하지만 거기서 여자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해버렸어요. 방구에 대한 얘기는 약간 농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상황을 얘기했는데 여자분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청자들도 이상하게 느끼고 남자 상대분도 나중에 PD랑 인터뷰할 때 이 점은 좀 그 여자분이 이상했다. 나한테 너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 제가 연애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강조했던 게 뭐죠? 상대의 의식적 비판적 사고를 건드리면 활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한데? 이 남자 좀 이상한데? 이런 거를 뇌에서 일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행복해요? 이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소개팅에서는 친구끼리나 뭐 면접 보거나 뭐 이런 걸 때는 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에서는 소개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연애 전 단계 썸에서는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이 나오면 나와 세계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를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거예요.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처음부터 좀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약간 딥하게. 저 같으면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친절이 솟아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순수한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딥할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던져보는 겁니다. 딥한 대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기 싫으면 사실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고양이랑 놀 때 행복해요. 강아지 산책시켜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구든 다 다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건 사실 당연해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세계관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타이밍,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창문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볼 때, 또는 뭐 하루 중 저녁 때 일기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뻔해 보이는 이런 말들도 탐색을 해보면 정말 다릅니다. 아까 여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행 갔을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질문할 수 있죠. 좀 어렵게 물어보면 여행 갔을 때 왜 행복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요 라고 대답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물어본다면 가장 행복했던 여행은 어떤 거였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상대가 왜 그냥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초면에 나의 딥한 얘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해? 누가 그렇게 들으려고 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질문이에요. 질문은 상대에 대한 초대예요. 초대.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공통점 찾기 놀이를 할 때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이제 진실되게 대답을 하기 싫고 상대랑 똑같네요 라고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까 그 10기의 여자분 말고도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진실되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고 대화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고 침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점을 찾기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르구나라는 게 드러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늘 다른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자동으로 밀어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강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네 라는 프레임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점을 탐색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좀 깔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좀 밀어내기가 됐다면 기존에 다른 걸로 좀 땡기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땡기는 거는 남자들이 엄청 잘합니다. 헌신적인 척, 다정한 척, 돈 많은 척, 똑똑한 척 이런 거 엄청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어내기를 한번 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세요?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세요? 돈과 꿈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답이 없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른 점이 사실은 되게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점이거든요. 옛날에 정신과 교수 얄롬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 심리학 책에서 인간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과 같다. 불빛만 서로에게 의지할 뿐 너무 가까이 가면 이제 침몰해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어떤 퓨전이 돼서 일체화될 수는 없지만 상대가 가는 그렇게 밝지 않은 그 불빛을 의지해서 우리는 같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설레발 쳐가지고 저도 그때 행복합니다. 저도 여행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거를 미리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그 찡함 진짜 네가 진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간혹 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빌드업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세계관, 이 사람의 생각 속으로 아픔과 두려움,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겠다 하면 기적적인 순간이 있긴 있어요. 그게 피상적으로 막 공통점 찾기가 돼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탐색의 끝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초반에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가치관을 탐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결국 다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피상적인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고 상대의 세계로 기꺼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공통점을 찾았다. 우리 똑같네요 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뛰어들 세계가 없게 돼요. 아니 아까 다 공통점이 있고 다 알았다며 이심전심이라며. 그러면 거기에서 더 궁금할 게 뭐가 있냐고요. 상대의 세상, 상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뭐 우리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잠시 밀어두고 더 깊게
깊게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십사 청하고, 또 얘기를 들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한 거를 요약해서 말로 다시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청을 받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과연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용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이해받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밀당이 된다. 자동으로 밀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받을 수 있고 상대가 기꺼이 내 세계로 풍덩 뛰어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밀어내기, 밀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방법 2번, 3번 했어요. 2번은 암묵적 룰에 상대적으로 통달하기가 있었고요. 방법으로는 우리 몸은 하나니까 모든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집단에 쏙 들어가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내가 암묵적 룰에 통달하고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그 뉴비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법 3에서는 밀당에서 밀기를 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이나 전화 또는 데이트나 스킨십 이런 게 고조에 이르렀을 때 밀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밀어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개팅을 할 때 밀당의 법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소개팅 당일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형식적인 문자 하나 보내고 다음날은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다음 날쯤에 연락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공통점 찾기 놀이를 할 때 자동으로 밀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떨 때 행복해요? 어떤 걸 좋아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섣불리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나 자신의 세계관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게 이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밀어내기가 되는 거고, 잘 풀려서 이해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분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녹화를 했잖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드는 생각이,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자세하지 않다. 예시도 많이 들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방법 2 상대적 룰에 통달하기에 대해서도 되게 더 많이 길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뷰로 얘기할 수가 있고, 3 밀당 잘하기도 사실 굉장히 방대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또 무작정 길게 찍을 수도 없고 총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사실 우리 아들이 이런 영상들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로 얘기해서 이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말로 길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뭐 흥미가 막 돋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이나 하트 시그널, 돌싱글즈 또는 드라마나 영화 장면 같은 데서 예시를 보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게 아니다, 이런 아쉬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